자,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의 241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241.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내용으로 틀린 X야.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그러니까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맞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자 생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김영증권 종이딱지 이름 써놔야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맞고요. 그러니까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건설회사 문 닫는 경우들 한두 군데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X야. 그러니까 효력은 유지. 그러니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그러니까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대장을 비치하고, 그러니까 발행 및 상환의 대상을 기재한다.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 양도 해외 이민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죠. 아닌 것은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응성으로 보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그러니까 2번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3번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일부 X형.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추진한 주택으로 이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그러니까 242쪽이요. 그러니까 242쪽에 그러니까 16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 맞고요. 2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X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하고 4번 사채는 토주택공사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에서 2법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죠. 규정한 것 외에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답은 2번 17번 문제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 둘 중에 민간이죠. 민간은 그러니까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 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보증공사 보증 받은 때에 안하여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발행하는 자는 발행계획 작성에서 기획재정부 X형 콘크리트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가 곳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상환사채는 김영증권으로 하고 사선급고요.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사선급고요. 그러니까 주택자 생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렸죠? 명의 변경은 어디다 써야 되고요? 장부, 원부에 써야 되죠. 채권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등록이 말소 된 경우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효력을 상실한다 X형 지분 받을 수 있어야죠.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 보다 X형 상법 사채발행 규정을 우선 X형 적용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다 숫자 1 상법에다 숫자 2 특별법 우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 주택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기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법, 상법을 적용한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244쪽,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종용주택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로 구성된다. 땅값, 콘크리트 값이 있는 거죠. 1번 상식이고요. 맞습니다. 1번이 맞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토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구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승인, 선분양은 누구만요? 민간만 가능한 거죠. 민간만 선분양 대상이 됩니다. 토주택공사 X요. 민간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복리설, 입주할 모집 아래는 경우 시장구수구청장의 승인 X요. 신고이죠. 복리설은 신고. 뭐 동그라미 3번 앞에 괄호 열고 민간 괄호 닫고 쓰시고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위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이어지다 보니까 민간 얘기가 없이 그냥 사업주체로 가게 되는 거죠. 법조문이 그렇다고요. 법조문이 그래서 민간 빠져 있어도 3번 틀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상가 입주자 모집은 상가 선분양은 신고. 그러니까 4번 사업주체는 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X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받았는데 왜 집값이 그렇게 남았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죠.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틀린 거죠.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도경관. 동그라미 2번 어치구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뭐 몇 층이 됐든 간에 분양가 아까 관광특구는 뭐 50층 이상이 있는데 그거 꼬아서는 안 적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 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 없다 X요. 공공택지 헐값 사업주체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 산정의 기준에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구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승급고요. 국토론을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아까 어디에 그러니까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죠. 택지비와 건축비. 택지비 계산은 어떻게 하고 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한다. 뭐 지역마다 이러저러한 좀 시장 상황이 다르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시장구수구청장 분양가격 제한 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군구 그러니까 칠판이요.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때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시군구에 두는 거죠. 맞습니다. 자, 틀린 것 3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질서 교란 방지, 뭐 법조문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똑같은 거죠. 공급질서 지켜라, 법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란 방지를 위해서 일상한 증서주의, 그러니까 양도양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칠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오로지 B만 들어가야죠. 근데 장난치면 B한테 집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준다. 그러니까 C 너 누구야? 나가라 인 거죠. 안 준다. 그러니까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3번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 돈 주고 뺏을 수 있고, 5번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나가라 때릴 수 있죠. 4번 양도 차익, 그러니까 전액 몰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돈을 인정해 주고 그 돈을 뺏어낸다고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돈 주고 뺏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집을 뺏어버리면 되지 그 불법 자금을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양도 차익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위의 양도양수이 제한되는 바 사선급고요.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지 않고 허용되는 것은 보시죠. 그러니까 5가지.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양도하지 말라, 거짓말로 받아내지도 마라. 뭐는 제외된다고요?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쪽 문제는 그냥 무이사 저조 5가지로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무이사 저조의 양도나 거짓으로 받아내는 걸 금지한다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두 번째 이 무이사 저조와 양도가 나올 때는 뭐는 당연히 허용된다고요? 상속 저당은 허용되죠. 칠판요. 따라서 5가지를 보는 것보다 2가지를 찾아내는 게 더 빠르죠. 상속 저당이요. 따라서 끝에
뭐 동그라미 1번 끝에 매매 알선, 동그라미 2번 끝에 매매 목적이 황고, 동그라미 3번 끝에 상속, 상속은 허용되죠. 뭐 안타깝지만 상속이 허용된다고요. 상속 좀 허용 안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끝에 매매가 금지되고 증여 금지되는 거죠. 답은 3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5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요. 뭐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채권 X요. 무이사 저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채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양도양수이 금지된 증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증서 또는 지위,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찾으면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끝에 주택사원사채 되죠. 주택사원사채. 동그라미 2번 두 줄 끝에 주택사원사채. 동그라미 3번 두 줄 끝에요. 입주자 저축증서. 동그라미 4번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5번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 측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5가지 돌리지 마라. 뭐를요? 무이사 저조 돌리지 마라는 거죠. 다 무이사 저조 다 맞아요.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끝에 주택사원 사채 동그라미요. 사채니까 누가 발행한다고요? 토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토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사원 사채,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어찌고 붙어있고 둘째 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원 사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어찌고 아세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있는 어찌고 아세요? 모르죠. 답 몇 번이요? 2번이죠. 여러분이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옳은 거고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답은 2번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틀릴 게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뭐라고 붙여놨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머지 중에서는 틀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답은 2번인 겁니다. 뭐 그렇고 거기가 뭐 어찌고 그냥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거지 그것까지 외우면서 공부할 일은 아닙니다. 요약집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30 몇 쪽인가요? 238쪽이요. 그러니까 238쪽에 그러니까 뭐 먼저 목차 보시면 237쪽이요. 그러니까 237쪽 그러니까 2장 2절 사업주체가 있고 굵은 1번 사업주체 7가지 그러니까 굵은 2번 등록사업자 아파트 건설회사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38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아파트 건설회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표의 첫째 줄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죠. 배추장사가 직접 배추를 키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첫째 줄만 보시자고요.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그러니까 집장사 위한 요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칸. 등록사업자가 직접 집까지 짓기 위한 요건. 배추장사가 배추까지 키우겠다고요. 지지지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등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등록사업자가 주택사원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됐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지 마시고요. 시험에 두 번, 세 번 나오면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 이번 시험 뒤에 한 5년 뒤에 그 사이에 한 두 번, 세 번 나오면 그때는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6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 틀린 거죠. 그냥 틀렸어요. 거기다 뭐 써놓을 필요도 그냥 뭐 그래도 짚으니까 간단히 보시죠. 동그라미 2번이요. 자본금 그러니까 안 짚고 넘어가면 또 다시 해설 찍고 펴서 또 그거 또 옮겨 넣으실 분 대부분이니까 뭐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으로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쪽에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요. 뭐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5가지 돌리지 마라.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끝에 저당은 대상이 아니죠. 답은 2번.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주택공사 사업주체로 복리설 입주자를 모집 하려는 경우 시장수수청장에게 신고한다. 7번요. 이건 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민간이죠. 토주택공사 X요. 민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제로 견본주택 건설한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장구수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셋째 줄 2번 맞고요. 셋째 줄 시군구 아래다가 2년 이상 보관 쓰시고요.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어지구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50층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예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공택지 외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예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다시요. 괄호하는 곳에, 시작하는 곳에 괄호 열고, 공택지, 외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괄호 닫고요. 쓸데없는, 그냥 너스레인 거죠. 쓸데없는 너스레. 있든 없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시도사는 사업계획 승인 시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7번 보시죠. 분양가요. 해당 단지에 공급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요. 누가 내주고요? 시군구. 뭘 거쳐서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시군구에 두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시도지사 X,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30일 X, 20일 이내 설치 운영한다. 그런 날짜 초점 아니고요. 옳은 것은 2번. 9번 문제.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이 된 주택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x 61까지 기간을 말한다. 2번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잔금 지급일 X요. 입주 가능일. 그래서 입주 가능일 정해 주면은 그 기간 안에 입주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서류 정리해서 자기 이제 이전 등기를 해가는 거죠. 60일 안에 해가는 겁니다. 잔금 지급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 동그라미 3번. 사업주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 등기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OX. 오, 맞죠? 가장 초장 시점이요. 칠판이요. 땅은 45년 전부터 있었고, 가장 초장 시점. 그 다음에 건축물은 가장 초장 시점. 보존 등기인 거죠. 3번 맞고요. 4번 부기등기일 이후 해당 대지주택 양수하거나 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중내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XX 뭐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효이다. 주용 관계 없고요. 동그라미 5번 세모하시고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분양 보증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자는 이를 신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XX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요. 그럼 알아서 하면 되고요. 아니 거기다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겠죠. 아무튼 5번 관계없이 답은 3번 자주 나온 거죠. 다음 가시고요. 10번 문제요. 주택법상 기억 이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은 사선급구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선급구요. 기억 시점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해서 니은 시점 동안 사선급구요. 거기도 잘 읽어야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 그려집니다. 아래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주행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있죠. 첫째 줄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7번 보시죠. 집장사 나쁜 짓 하지 마라는 거죠. 늦지마 기호 초장 시점부터요. 그 다음에 막장 시점까지인 거죠. 그런데 등기법에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하라고요? 60일 내 등기하라고요.
따라서 전혀 몰라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주택조합은 괄호에 있는 거라고요. 괄호에 있는 거에서 그거는 괄호에 있는 문장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 기본 수업 때도 다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떤 분들은 또 주택조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또 이제 10번 문제 하고 좀 넘어가고 나니까 또 두 번째 문제도 큰일 났네. 전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안 본 문제는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문제 와서 보시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모나미 굴리면 되고요. 그러면 끝난 거죠. 걱정할 리가 없다고요. 두 번째 와서 모르면은 주택조합이니까 박스의 첫째 줄이 주택조합이니까 모르시면 다음 11번 넘어가시면 되고 80번 끝나고 와서 모나미 굴리기 전에 한번 갖다 보시자고요. 니은번 동그라미 1번 니은번 끝에 60일까지 맞나요? 맞죠? 3번에 60일까지 맞죠? 그러면 2, 4, 5, XXX 하고요. 그건 등기법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도 기본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박스의 첫째 줄이 주택조합은 인 거죠. 그러면 1번, 3번 남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끝에 신청 1 표시요. 신청 1.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승인 1 표시요. 승인 1. 주택조합은 신청을 해요? 승인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죠. 답 몇 번이요? 1번이요. 그 정도 호흡만 돌리시면 돼요. 어떻게 세상에 공법책을 글자를 다 외워서 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취지 갖고 하시는 거죠. 60일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공짜 문제입니다. 60일까지 그냥 공짜 문제였는데 표현만 좀 달리게 한 거고 그걸 갖고 의학, 애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갖다 넘어갔다 와서 편한 마음으로 충분히 푸시는 분도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추가 설명드리면 아까 주택조합에서 보셨듯이 주택조합이 땅 사는 건 어디 가세요? 중개업소 가세요. 도면 뜨는 건 어디 가세요? 건축사 사무실 가세요. 관청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이 처음 하는 일이 관청 대상으로 처음 하는 일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11번 문제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냥 공짜 문제죠. 답 1번이고요. 입주자 보직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그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입니다. 12번 문제요. 문제가 5줄이요. 아무튼 고맙긴 한데요. 지문 5줄보다는 훨씬 낫죠. 아무튼요. 시간 많으니까. 주택법상 우리 시험에는 지문 5줄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지금 이것도 이런 넙죽이가 아니고요. 그걸 본인 시험지 아시잖아요. 그 큰 글자로, 저 지금 지난번 시험지보다 아마 글자 더 커요. 거의 12포인트가 넘습니다. 아무튼 다 합쳐서 11,500자. 그러세요. 큰 글자로 반틈 나눈 것에 3줄 넘어가는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회 추가 시험 이후로는요. 계속 가시죠. 12번 문제요. 사업주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보직공고, 승인신청일, 바로 넘어가세요. 이부터 입주예정자, 해당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용자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저당 1번,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권 설정. 2번, 전세권, 지상권 설정. 3번,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설정. 4번, 매매로 처분. 5번, 증여로 처분. 팔아먹고 도망가지 마라. 틀린 거 몇 번이요? 3번이 틀렸고요. 미등기 X요. 등기되는 임차권. 미등기여서 그게 틀렸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 중에서요. 등기되는 것도 있고 등기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등기되지 않는 건 뭐가 있나요? 왔어요. 영광굴비가 왔어요. 하루에 3만 원은 내죠?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에 영광굴비 자주 오지 않나요? 우리 동네만 왔나요? 아니면 고등어가 왔다고요? 복숭아 왔다고요? 그냥 와서 가게 열어요? 단지 관리사무소에 3만 원을 주잖아요. 아닌가요? 네.
3만원 주죠. 그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이라고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 내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상속과 이일이 있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흥분의 집 자식 몇 명이요? 19명. 자식 하나 어디다 보내놓고 팔아먹고, 딸님이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세대원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갑이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 X요. 그러니까 뭐 질병, 취약, 그러니까 결혼 등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건 되지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서울특별시로 X요. 2번 갑은 상수에 주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는 왜 또 이상 가족이 생기네요. X 틀렸죠. 그러니까 3번이요.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X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그러니까 4번. 세대원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갑은 해외로 이주. 홍콩으로 두바이로 돈 벌러 간 모양이네요. 안 되죠. 전원일 때만 되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부부 공유 때 허용되는 거죠. 답은 5번.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그러니까 전매기간 기간 중이라도 입주할 수 있는 자, 분양가 상한제 종유주택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유도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에 동의받은 경우에는 전매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다. 좀 마침표 좀 끊자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전매가 허용된다. 전매 허용 사유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끝에요. 수도권으로 이전, 수도권으로 X요. 질병, 그러니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는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수도권으로 X. 그러니까 15번 문제요. 투기과일지구 잘못된 것은 5번이 틀렸죠. 숫자 틀렸고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전매제한에 위반해서 입주권이라고 그냥 표시를 하시죠. 우리 본시험에서는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입주선된 지위, 전매 알선한 양도 등을 전매 알선한 자는, 그러니까 양제를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3년 2년 2천만 원 X 3년 3천만 원이죠. 3년 3천만 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15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셋째 줄 끝에요. 재검토 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투기관리구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부 장관 수도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풀어주셔. 네 글자 얼마요? 40일 이내. 그러니까 결정해서 통보하고. 동그라미 3번. 투기관리 지구 표시요. 지구 안에 주택에 대한 입주자인데 지위는 사승거고요.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한 날부터 사승거고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까지 기간 바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사승거고요. 이를 전매 괄호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본시험에서는 괄호를 다 풀어서 내지 괄호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입주자한테 낸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러니까 넘기는 게 허용된다는 거죠. 틀린 것 5번. 16번 문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틀렸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풀어주셔. 60일 X 며칠이요? 40일이죠. 40일 이내. 그러니까 해제부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앞 내용 없네요. 답 5번이었고, 17번 문제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러니까 지정 기준, 그것까지 시험 나온 적은 없고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오고요.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박스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세 번째, 직주로부터 소급해서 공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에요. 리모델링 지난번에 안 봤나요? 봤죠? 리모델링 끊어서 왔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농지법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